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일 넘게 끊겼던 검은도 뱃길. 예전부터 섬 주민들은 여객선 고장 등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했는데요. 도서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에 편입된 여객선. 섬 주민에겐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육상교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여수 섬 주민들은 대체선마저 없는 상황에서 12일 동안 육지와 단절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정말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저희 섬 사람들 발목을 묶어본 거냐 다름없죠. 운항 중단 이유는 여객선사의 재정 악화 때문. 과거 충남 보령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도섬인 수백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선사를 모집해도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신규 면허 공모를 했는데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고 아무리 잘 보전을 해주고 덤을 준다고 하더라도 선사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완전 공영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항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일찌감치 일부 항로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이 처음으로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 4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30여억 원. 여수시는 신안군보다 재정 여건이 나은 만큼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기금 조성을 좀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좀 공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026 세계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저온 피해로 인한 농가 복구비로 225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저온 현상으로 과수착과 불량과 양파 잎마름 등 피해를 입은 1,929농가 7,144헥타르를 대상으로 농약 대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저온 피해 면적은 나주 1,734헥타르, 무안 1,297헥타르, 순천 640헥타르 등이며 품목별로는 양파가 2,383헥타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 지역 생산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와 플랜트 노동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말고도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휴식 시간을 두고 양측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와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 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협의회는 직장 폐쇄를 언급하면서 갈등의 골만 커진 상황입니다.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말고도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플랜트 노동자의 휴식 시간입니다. 지난 2004년 결성 후 첫 기자간담회까지 연 협의회는 가장 먼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식 시간을 오전 오후 1시간씩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시간 휴식을 보장했지만 여기에 총 2시간을 더 쉬어 작업시간과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휴식 시간을 임금과 결부시키지 말라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는 오전 오후 1시간이 아니라 30분씩 휴식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장에서 10년간 정착된 노동 조건을 되돌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그런 관행적으로 10년 동안 넘게 자리 잡아왔던 그 휴게 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아야죠. 성실하게 임금을 올해 어떻게 인상을 해야 되냐. 이것만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협의회와 노조 모두 서로 주장을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광양시와 시의회, 고용노동부까지 사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갈등은 추석 연휴를 지나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찾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도의회 의대유치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선국, 신민호 의원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타당성, 시급성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전남은 의료 수요가 많은 고령 인구와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위원장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현실에 공감한다며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수 선수 앞바다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여수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제 선수 유적지 인근 바다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는 인근 우수관로 근처에 오물을 방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선수 앞바다에 무단 방류된 오폐수로 물고기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남에서 전국체전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대회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된 대한민국 최남단 해남군 땅끝마을. 제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첫 번째 성화가 특별 체화됐습니다. 체화! 여러분, 체화가 됐습니다! 성화를 건네받은 전남지사는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실상 전국체전이 시작됐음을 알린 겁니다. 불꽃을 다하는 전국체전 마지막 날까지 우리 전라남도는 도민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국민감동체전, 미래희망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 체화된 성화는 안전 램프로 옮겨져 10월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서 보관됩니다. 공식 성화는 10월 3일 강화도 만이산과 목포 북항 노을공원에서 각각 체화돼 전남도청에 안치됩니다. 10월 10일 특별 체화 성화와 공식 체화 성화의 합화식을 한 뒤에는 도내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4일간 순회 봉송할 예정입니다. 성화 봉송 주자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거쳐 685명이 확정됐습니다. 해남 땅끝에서 첫 성화가 체화가 됐습니다. 이제 안전체전, 다시 우리 전남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화 특별 체화를 시작으로 제104회 전국체전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에 소방 첨단 장비인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여수시는 중앙119 구조본부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6년까지 분당 4만 5천 리터의 물을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과 함께 여수산단 내에 운용센터 한 곳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수 국가산단의 대형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수중펌프로도 활용돼 지역 내 침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년 어업권 분쟁 끝에 진도 측 어민들에게 돌아간 마로 해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중재안에 반발하던 진도 측 어민들이 전향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해남군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어란 어민들이 도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 진도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마로 해역은 생계 터전이라고 주장하는 해남 측 어민들은 어린 자녀들을 앞세웠고 지난 80년대 합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도군에서 최초 합의했으니까 저희도 우리가 읽어왔던 바다 도로 찾자. 면허 나오기 전에 최초 합의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바다 찾자. 도민과의 대화장에 들어서는 김영록 지사에게 해남 측 어민들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하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진도군 어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마로 해역. 해남 측 어민들은 진도군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고 면허지 반납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양식철을 앞두고 수차례 중재가 이루어졌고 전남도는 올해 면허지의 10%인 137헥타르를 반환하고 나머지 면적은 2030년 협상 후 결정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50% 선환수와 2030년 이후 나머지 면적 반환, 권한쟁의 포기에 대한 해남 군수의 각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불법업 단속 강화 등 당근과 채찍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진도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2030년 마로 해역 이용권을 두고 발생한 해남 측 어민들의 집단 행동에 진도군 어민들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그쪽 중재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40년 분쟁 끝에 마무리된 마로 해역 갈등. 법대로를 주장하는 진도군 어민들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는 해남 측 어민들의 주장이 다시 평행선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